월가마저 머스크의 등 돌리나. 국제 밉상의 테슬라 주가 급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겸 정부 효율부 수장이 과도한 권한 남용 등으로 각계 비판을 받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월가마저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이날 거래에서 5.6% 하락했다. 12월 최고점 대비 45% 하락.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상승분의 96%를 잃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머스크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이후 전체 가치의 38%를 잃었다. 이번 주가 하락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입김을 행사하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분석했다. 마크 조언자 역할을 넘어 직접 정책 설계에 나서자 이에 대한 반감이 주가 하락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정치에 집중하느라 테슬라 경영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디버터 자산운용사의 진 몬스터는 선거 당시에는 머스크가 얼마나 눈에 띌지 불투명했지만 현재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럼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로 인해 브랜드에 약간 손상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역에선 머스크에 대한 분노가 테슬라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1일 전국 테슬라 매장 곳곳에선 시위가 벌어졌으며 기물 파손 신고도 잇따랐다. 테슬라 자체가 직면한 역풍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는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다. 1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34% 증가했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50% 급감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도 29% 감소했다.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유럽 극우 세력 부상을 부추기는 발언을 1, 3자 소비자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 고든 존스는 중국에서 판매 감소는 경쟁 때문이지만 서방 국가에선 사람들이 머스크에게 분노하고 있다며 서방에서 매출 감소가 경쟁 때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를 되돌릴 방법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머스크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약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로보택시 승인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몬스터는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자율주행에 있다며 트럼프는 머스크를 좋아하고 머스크는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로보택시 안정성을 입증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스커 카누 이어 니콜라까지 다시 불거진 친환경차 잔혹사. 한때 미국 전기트럭 업계의 샛별로 불렸던 수소트럭 제조사 니콜라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친환경차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니콜라의 파산은 2023년 피스커와 올해 1월 카누에 이어 친환경차로는 세 번째 파산이어서 친환경차 잔혹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니콜라는 지난달 19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장에 따른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다. 니콜라는 또 파산법 363조에 따라 자산 경매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 요청서도 제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니콜라는 2월 현재 부채가 100억 달러에 이르는 반면 자산은 약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니콜라의 몰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나스닥 상장과 함께 전기차 붐을 타고 주가는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를 돌파해 한때 포드마저 넘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수소차 성능을 과장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니콜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공격적 공매도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에 관한 부정적 리포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니콜라는 차량 1대를 팔 때마다 200만 달러 이상을 손해보는 기형적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도 파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 니콜라의 파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 전기차 업계 전반이 거품 붕괴의 후폭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6월에는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올해 1월에는 또 다른 전기차 기업 카누도 같은 길을 걸었다. 초기 과열과 막대한 투자로 승승장구했던 전기 수소차 시장이 서서히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전문가인 존 머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동차 부문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0에서 2022년 사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나치게 과열됐다며 아직 인프라, 배터리 기술, 수소 생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화까지 기대한 것은 무리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높은 차량 가격과 제한된 충전 수소 충전 인프라에 불만이 많으며 특히 상용 트럭 시장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니콜라 같은 신생 기업이 감당하기엔 벅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도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독일 자동차 컨설팅 업체 베리즈 스트래티지 어드바이저의 수석 파트너 마티아스 슐러는 미국과 유럽을 막론하고 전기 및 수소 상용차 시장은 2030년 이전까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적정 인프라 확장이 지연되면 더 많은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무역 장벽 강화도 전기 수소차 업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수입차에 25% 관세를 예고했으며 이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평균 2,700달러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이에 따라 신차 수요가 약 12%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여파는 전기 수소차에도 확산돼 주요 부품 생산과 조립 공정이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체계에서 비용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속도 조절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적 완성도, 인프라 보급, 가격 경쟁력, 소비자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시장 확대에만 몰두한 탓이라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는 수소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2030년대에는 상용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결국 전기 수소차 시장의 잔혹사가 끝나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 기술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신생 스타트업보다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완성차 업체들이 기회를 엿보는 시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니콜라의 몰락이 또 다른 교훈으로 남는 이유일 것이다. 폭스바겐 최저가 전기차 공개. 리비안 소프트 최초 탑재. 폭스바겐이 3천만 원대 전기차를 선보이며 전기차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낸다. 최근 공개된 ID.EVRY1 콘셉트카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ID.1은 2027년 출시될 예정으로 폭스바겐 브랜드 최초로 리비안의 소프트웨어가 적용된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지속적인 오류와 불안정한 성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 것이다. 결국 폭스바겐은 지난해 리비안과 협력해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리비안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첫 폭스바겐 차량은 자회사 스카우트 모터스의 전기 SUV 테라와 트래블러였다. 이후 폭스바겐 브랜드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ID.1이 그 첫 모델이 될 전망이다. 다만 2025년 양산 예정인 ID.2에는 리비안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지 않는다. ID.2는 지난해 공개된 ID.2 콘셉트카의 양산형으로 가격은 약 4,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 비해 ID.1은 약 3천만 원대의 가격으로 폭스바겐 전기차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이 된다. 카이 그리니츠 폭스바겐 기술개발 총괄은 ID.EVRY1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한 최초의 모델이라며 차량의 수명 주기 동안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테슬라와 리비안만이 제공하는 기술로 폭스바겐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폭스바겐과 리비안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ID.EVRY1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리비안 R2, R3 모델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ID.1의 리비안 소프트웨어 탑재는 확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D.1과 ID.2는 최근 둔화된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폭스바겐의 전략 모델이다. 기대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재 유럽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 폭스바겐이 리비안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 홍콩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스트 예정.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샤오펑이 글로벌 시장 확장과 우측 핸들 시장 개척을 위해 홍콩에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광저우에 본사를 둔 샤오펑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허 샤오펑은 샤오펑 내비게이션 가이드 파일럿으로 알려진 자율주행 시스템 테스트가 조만간 홍콩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 샤오펑 CEO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와 경쟁하는 AI 기반 기술이 태국과 같은 우측 핸들 시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콩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샤오펑은 성명을 통해 CEO의 발언을 확인하며 자동차가 거리를 탐색하고 자동 주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2026년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더 나은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 2026년에 태국, 기타 동남아시아 시장 및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샤오펑의 최고 스마트 주행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샤오펑은 전했다. 샤오펑은 주로 중국 본토 고객을 위해 좌측 핸들 모델을 제작해왔으나 홍콩 및 동남아시아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작년부터 우측 핸들 모델 조립을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60개 이상의 시장으로 국제적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샤오펑은 성명을 통해 2033년까지 중국 본토 밖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샤오펑은 테슬라의 FSD를 능가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작년 7월 말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용을 중국 본토의 모든 도시로 확대했으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중 최초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됐다.